오늘 제 옆에 계신 강용석 선생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박주석입니다. 강용석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사진학과를 나오셨고요.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사진과에서 전공 사진 공부를 하셨고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백제예술대학교라는 데서 교수생활을 하시면서 후학과를 가르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매학리 작업이 99년도에 그때 대한공간 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처음 발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 매학리 작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반향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제를 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 그 사진 애호가라든지 이런 층에서는 거의 뭐 화제가 별로 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은요. 사진 전문가들 사이에 특히 학자들이라든지 그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매학리 작업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왔고 이슈, 그야말로 요즘 식으로 정말 이슈가 됐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시간을 좀 지내놓고 보니까 여전히 한국사진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이제 그런 작품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근데 그 매학리라는 데가 원래는 미국, 아시아의 그 괌에서부터 그 오키나와 또 우리나라에 진주하는 미 공군의 사격 연습장이었었습니다. 그 매학리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 6.25 이후부터 시작돼서 근 30년, 40년간 우리나라의 한 섬 하나가 그 미 공군의 사격 연습장이 돼서 에브리데이 거기서 그 주말 빼고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 주변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고 그 매학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폭격 속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매학리 작업이 99년도에 발표되면서 매학리가 우리나라 한국사회 그때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 폭격, 미군 사격연습장으로 매학리의 폐쇄에 대한 여론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민들도 각성을 하면서, 더 이상 주민 피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흐름도 생겼고, 해서 결국은 미 공군의 매학리 사격연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매학리라는 섬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나라 주민들한테 돌아왔고, 사격연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평화의 지대로 매학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첫 이슈를 만들어낸 게 바로 옆에 계신 강용석 선생의 매학리 전시였습니다. 한 작가의 한 사진 작업이 새로운 어떤 이슈를 이끌어냈고, 매학리 그 사격연습장의 폐쇄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정도의 힘을 발휘했던 작업이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진을 구성하는, 한국 사진의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진의 가장 큰 성과로서 매학리 작업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진사적으로입니다. 사진사적으로. 강용석 선생이 처음으로 톤이라고 하는 것을 사진가의 중요한 문법이자 어떤 그 메시지로 활용을 한 거고, 그 톤의 가치, 그 톤을 통한 자기의 미학적 가치의 발현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오롯이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 매학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매학리 작품이 중간 톤이라고 하는 걸로 막 몰아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밝은 것도 그렇게 밝은 부분도 너무 밝지 않고 그냥 중간 회색 정도로 밀어넣고 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부분도 어둡게 보이지 않고 진한 회색 정도로 밀어넣고 해서 톤을 중간 톤으로 다 몰아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뭐 이런 어떤 그 매양리라는 그 장소의 어떤 그 슬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톤을 가지고 표현을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의 흑백 사진에서 흑백의 톤, 작가가 직접 만들어낸 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문법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이었다는 점에서 사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영 선생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참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영 선생님한테 직접 마이크를 넘겨서 작품들을 보시면서 작품 좀 설명을 해주실 걸로 봅니다.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양리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간략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양리는 두 개의 사격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해상 사격장이라고 해서 그 농섬을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섬이에요. 육지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농섬을 중심으로 한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사격장은 육지에다가 타겟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격 연습하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 갔을 때에 그때 평일에 갔었는데 사격 연습을 그 미군 그 폭격기에서 하는데 그 소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울림, 진동, 이게 귀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지금 회상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고요함은 평상시 시골에서 느끼는 그 고요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겠죠. 공포도 좀 섞여 있고 굉장히 조용한 데서 오는 그 공기감을 사진으로는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다시 이제 가보게 되고 저 작업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서 99년도에 전시한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봄볕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정방향 프레임으로 넓히고 톤의 농도, 밀도를 좀 높이고 밀도를 아주 35mm가 가지고 있는 거친 입자에서, 특히 제가 사용했던 하셀브라드라는 카메라는 렌즈가 입자의 밀도를 굉장히 높이는 제 개인적인 그 테스트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에 구름이 없는, 구름은 제가 생각할 때 감정을 동화시킨다. 뭉게구름이나 이런 구름들, 검은 소나기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감정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름들이 있는 장면들은 다 피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 태양이 정오에 올라와 있을 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림자들이 아래로 내리쬐게 하는 시간대를 택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빛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이죠. 이 사진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우리가 하이키 중초톤, 밝은 중간톤, 그것이 대상과 사진가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매양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이 톤에 담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사격장, 그다음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그것이 사실은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서 맴도는, 왜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야 하느냐. 한국 전쟁이 우리가 유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잃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사진기를 들으면서부터 일종의 투사의 그런 마음, 젊은 혈기로
그런 것에 좀 반항을 했던 시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런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나는 한국의 사회 상황의 문제들을 자꾸 건드려 보게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양리 사진의 그 회색조의 톤의 의미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매양리 사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이 질문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mm를 항상 쓰시던 작가께서 안토니로 전환했을 때 그 프레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잘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말씀 그렇게 하셔도. 그거를 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mm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점, 두 개의 시점이, 화면이 길다 보니까 두 개의 시점이 서로 부닥치는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면 구성할 때 중앙 집중식 화면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시점으로 부닥치게 해서 화면을 구성하거나 하게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지금 이 경우들은 앞에 탄피가 놓여 있고 뒤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게끔,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물이, 두 개의 피사체가 이렇게 부닥쳐서 의미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는 이 두 개가 부닥치면서 생겨나는 다른 감정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 감정이 좋은 것이면 좋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화면을 유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유도뿐만 아니라 강요도 가능한 거죠. 35mm 포맷이 구성하기가 훨씬 재미있고 또 쉬워요. 대상들을 담아서 이렇게 놓기가. 근데 이거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객관성 또는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화면을 저렇게 중간 톤에다 다 몰아넣고 톤을 전부 몰아넣어서 자신의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두 개가 모순되는 감정 아니에요? 하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가고자 하고, 하나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고, 이 두 가지는 모순된 감정인데요. 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톤은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즉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식을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전략인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이 대상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작품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모든 것들을 모든 형식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모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 모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아마추어는 이제 그 사진을 찍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피사물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어떤 감성적 시선에 대한 어떤 연습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이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은 태생적으로 기록이에요. 근데 그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사진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사진가가 어떻게 그거를 기록을 다뤘느냐가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인데, 시점을 만드는 방법을 조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해요. 근데 이게 사진의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로세스가 지금 디지털로 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 조용 훈련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가 사진을 잘 찍는 시작이지 않나. 사진가와 대상의 관계 설정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하시다 보면은 그 차마 어떤 순간에 피사체를 향해서 셔터를 도저히 누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진가에게는 가슴 뛰는 순간일 수 있으나 피사체에게는 잔혹한 순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는 동안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휴머니즘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큰 덕목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즘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게 우선이냐,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냐 한다면 과감하게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죠.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그 사진을 찍는 근원적인 것에 가면 이건 취미생활이에요. 우리가 취미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온 거지, 이게 삶의 목적이나 뭐 인간을 어떻게 해가면서 사진 찍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우선이지 사진이 우선은 아니에요. 질문인데요. 관객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맷을 35mm에서 전방형으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관객의 판단이 포맷이나 아니면 또 고급스러운 중간 톤으로 인해서 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가님의 의도상에 있는 부분인지,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관객의 미적 판단이 하나의 관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회색의 옷을 입죠, 그죠? 물론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보니까 주황색 옷도 입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속세로부터의 거리두기, 그 다음에 욕망이나 욕구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 그게 원래 실제로 그런 건지는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회색, 밝은 하이키 톤으로 깔아놓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의 보는 사람으로는 이 대상의 몰입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죠. 그게 톤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포맷도, 이 직사각형 포맷이 만들어내는 구성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제어를 해서 이 방사형의 구성으로 제 스스로의 제어를 이제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거는 난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 거라고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국님께서 좀 가볍게 오늘 자리를 정리해 주시는 그 멘트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디지털로 작업하시는 분들일 텐데, 흑백 사진의 흑백 프로세스로 프린트한 사진을 여기에 발표하게 된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거는
이게 과거의 프로세스나 과거의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작업을 이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